인기 없는 종목에 이런 건 인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악재가 나왔어. 악재가 나와서 주가 쭉쭉쭉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관심을 줘야 되고요. 이런 거 좀 더 들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공부 안 하고, 근데 공부 안 하면 뭘 할 것 같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뉴스를 많이 듣고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많은 유튜브들의 강의를 보면 느낀 게 조회수 넣기려고 이 한 종목에 몰빵하세요. 이거 대박 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좋은 종목은요, 사고 싶지 않아요. 악재투성이에요. 오늘 아주 나쁜 악재가 나온 종목이 있던데, 오늘 날짜가 3월 26일이죠. 예. 3월 26일에 악재가 아주 나쁜 게 있어. 아주 나쁜 종목. 예를 들면 오늘 악재를 맞아 보기 싫은 종목이 삼성 집안의 로봇 종목.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삼성 키우는 로봇 자회사랍니다. 로봇. 그게 뭐 삼성과의 뭐 내부자 거래 어쩌고 하면서 악재가 터지면서 재기가 막 빠지던데 그렇게 빠질 때 그런 걸 연필로 한번 사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 가져온 돈은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가져온 돈은 내가 연구해보면 거의 다 잃더라. 나도 잃었으니까. 그런데 석유왕 폴 게이트인가요? 석유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 되는 법은 부자 된 사람만 안다. 할렐루야.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식을 조언한 사람들이 과연 돈을 벌었냐 안 벌었는지 검증이 안 된 사람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알죠? 여러분 2차 전지 왜 샀어요? 유튜브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벌었는지 안 봤잖아요. 검증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 부자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폴 게이트의 말로써 내가 개발한 투자 방법인데요. 컨닝구 기법이에요. 컨닝구 기법이 뭐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90년대 주식의 대고수 노무라 증권의 그 펀드 매니저한테 들은 조언인데요. 하루는 90년대 중반인데 미국 간대요. 왜 가냐니까 종목을 미국 펀드 매니저한테 팔러 간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뭐냐면 90년대 팔러 가는 게 그때 내가 들은 종목이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 그럼 그때 얼마였냐? 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저번에 240만 원까지 찍었어요. 예? 그때는 얼마였냐? 15,000원대, 13,000원대 했어요. 요새는 200만 원 찍었죠. 그죠? 결국 뭐냐면 좋은 주식은 오래오래 가더라. 40년 올라가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좋은 주식을 아주 아주 오래 올라가더라. 그리고 50%씩 빠졌다 올라가고 70%도 빠지고 그 고통을 다 견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돈 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수를 찾는 게 여러분이 첫 번째고요. 아니면 부자빠처럼 깡통 한 5번 나보고 책도 많이 읽고 책을 내가 왜 많이 읽냐면 돈을 다 잃으니까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종잣돈은 없으니까 보험 팔러 다니고 밤에는 책 읽고 HTS는 켤 수도 없죠. 종잣돈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물으러 다녔습니다. 좋은 펀드 매니저들도 만나러 다녔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분들은요. 90년대에는 다 외국계 펀드 매니저죠. 외국 펀드 매니저가요. 외국 펀드 매니저들은 장 좋을 때는 안 만나죠. 근데 우리 장이 그렇게 좋은 날이 없었어요. 나쁜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날에 이제 친구가 펀드 매니저 많이 하는 증권사, 법인영업부, 외국인 펀드 매니저 주식 파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지. 야, 친구야. 외국계 펀드 매니저 장 오늘 오늘 같은 날 폭락하는데 강남 가서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친구가 전화하고 접습니다. 오늘 펀드 매니저도요. 자기 펀드 같이 다 빠지잖아요.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 강남 룸사롱에 초대해가지고 많은 조언을 받았죠. 그때 나는 뭐 아가씨 안 한치고 그냥 손님들만 펀드 매니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국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자들이 나를 컨닝해가지고 수익 낸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증거가 중요해. 그러면 나를 한 10년 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계좌를 복사한 사람인데요. 보세요. 보시면은 25년 4월에 29억 9천 100만 원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느는 거 보세요. 그 달에도 25년에 참 장이 좋았어요. 4월 달에 트럼프가 무역 관세할 때 그 달에 3억 벌었죠. 5월에도 3억 벌었죠. 그 다음에 6월에는 4억 벌었죠. 7월에는 1억 벌었죠. 그 다음에 8월에 조정했어요. 여름엔 많이 조정 와요. 7천만 원 잃었고요. 9월에 4,400 벌었고요. 10월에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3억 4천 벌고 11월에 조정해서 9,200 잃고요. 여기 잃었다고 하고 장이 좋으니까 여기 보면 26년 1월에는 7억, 한 번에 7억을 먹었네. 그 다음에 26년 2월에는 6억. 그러니까 2억 9천 짜리가 54억 9천만 원 됐으니까
약 25억을 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버는데 결국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한 게 아니에요. 이분 종목을 보면요.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5,000% 수익 냈어요. 5,000%. 두산을 가지고요. 1,200% 수익이 났습니다. 이래서 일렉트론이 가지고요. 580% 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오래 들고 가셨나? 매수가를 보면요. 효성중공업 매수 체결 단가가 5만 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효성중공업을 5만 원에 사서 지금 거의 300만 원 찍었네요. 아직 들고 계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5만 원이면 어딜까? 여기 어디네요. 예, 내가 이때 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멀리 갈 종목은 쉽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매수하면 2, 3년 들고 갈 생각 하셔야 돼요. 어떤 건 10년 들고 가서. 삼성전자는 2008년, 1980년대, 1990년대 샀으면 지금까지 안 팔아도 돼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2000년 초에 하이닉스 망했을 때 샀으면 지금까지 안 팔아도 돼요. 망한 회사 또 하나 볼까요? 아니, 계좌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두산 1200% 보는데 매수가가 얼마인가 보죠. 매수가 86,000. 두산 86,000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네요. 자, 보면은 86,000원이 어디쯤이냐? 이평선, 요 근방이죠. 이 선에서 산 거죠. 오래 들고 있어. 몇 년 들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래가 보이는 종목을 오래오래 들고 간다. 그리고요,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면 피라미딩 하는 거예요. 박스 돌파가 누를 때 피라미딩. 피라미딩이 뭐냐면 떨어지는데 추가하는 거는 물타기지만 올라갈 때 추가하는 건 불타기라고 그래요. 불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필명이 양똑강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 종목, 그리고 LX 일렉트로니가 매수가가 12만 8천 원이에요. LX 일렉트로니 12만 8천 원이 어디쯤일까요? 요쯤이네요. 박스를 돌파할 때, 정고점 돌파할 때 샀네요. 그죠? 여러분 저렇게 많이 올라갈 때, 가서 보면 이게 상당히 올라간 자리예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빨간 자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 계좌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신고가 나는 종목, 우량한 종목, 비싼 종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 그래서 컨닝구 기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돈 번 사람 걸 따라하면 돈 벌어요. 근데 돈 번 것도 없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 2차 전지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 뭐 이러면 그런 스토리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투자의 성공은 투자에 성공한 사람의 계좌를 보는 거예요. 이런 계좌를 찾아서 따라하시면 돼요. 이분은 부자빨 따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빠는 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인터넷으로 만난 친구도 부자 만들어.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더러 일타 강사 강의를 참 잘한다.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설득시켰냐.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에게 너 나같이 이렇게 하잖아. 너 신용 썼잖아. 내가 막 직설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이 벌리면 어떻게 돼요?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 컨닝구 기법을 정말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컨닝 기법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걸까요? 이거예요. 커닝 기법은 바로 고수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거 보면 쭉 오랫동안 사고 이거 보면 이게 현대건설인데요. 21년부터 사고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사고 있죠. 지금도 파란 날, 장 나쁜 날 사잖아요. 커닝 기법에서 이런 고수들이 사고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커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따라해서 안 되고 올라가는 것을 불타기 한다고 그랬죠. 또는 피라미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죠. 조금씩 사니까 여러 번 나눠 산다는 건 뭐죠? 돈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크게 잃어버릴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요. 모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너무 잘 알고 있는 돈 안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자가 너무 잘 알아. 잘 알으면 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돈 되는 것들은 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많아요. 아까 효성중공업 신고가 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못 나 효성중공업 신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종목이 중요하다. 알죠? 그래서 이 복귀 차트인데 이게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요. 이렇게 계좌가 그대로 보여주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HTS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매하면 빨간 글씨가 다 바이입니다. 저번에 한번 1년에는 한번 파셨네요. 셀이라고 나왔죠. 이런 데는 셀입니다. 매도죠. 나머지 전부 바이죠. 바이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좋은 주도주를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징그럽죠. 이거 어떻게 보면 21년부터 지금까지 26년까지 사서 모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주식은요. 재미 보러 온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원칙을 지키고 고수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식 공부는요, 적은 돈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초보자 가진 돈은 전부 잃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하던 사업에 갑작스레 와서 자기가 아주 고수가 됐냐 기기양양해서 많은 돈 갖고 와서 융자까지 받아갖고 오죠. 고수들이 보면 웃어요. 태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다 잃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던데 연세 많은 분들이 한번 잃으면 복구하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또 회사도 나가고 나는 정말 50에 맨발 벗고 나왔으니까 지금 60대 70대 너무 많이 없더라고. 그 고장 뭐 회사 받아주지도 않고 그 나이에 지금 몸도 성하지 않을 텐데 노동할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 단기에는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장기로 꾸준히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따 뒤에서 설명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가져온 돈은 다 잃는다. 그다음에 95%가 아니라 내가 보면 97, 8%다 잃어요. 그런데 초보자가 오면 생각이 깜찍해. 쉽게 돈 버는 소설만 써. 왜냐면 너무 쉽게 돈 버는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해주거든요. 그거 들으면 다 깡통 납니다.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계좌 공개 안 된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투자해 보시라고. 다 돈 잃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계좌를 안 받기 때문에 그거 다 소설이었건 소설. 소설이 돈 안 벌어줘요. 실전에서만 벌어주는 거. 실전은 뭐죠? 돈을 아까같이 많이 벌었다는 건요. 위험하고 장이 그동안 엄청 코로나도 있고 힘들었지만 다 버티고 들고 있었잖아요. 보유하고. 여차하면 팔고 도망간다고요? 손절해야 된다고요? 손절 없어요. 손절 얘기하면 하수예요. 자, 개인 투자가들이 가져온 돈은 95%다 잃어요. 그래서 연세 많아가지고 잃으면은 노후에 거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아니면 떠나셔야 돼요. 있는 거 그냥 쓰세요.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주식으로 튀긴다고? 개가 웃어요. 여러분 못 튀겨. 가진 거 다 뺏깁니다. 튀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컨닝구. 돈 버는 고수들 따라서 하면 돈 벌어요. 결과가 따라. 그 사람들이 사는 종목을 개도 안 물어고 아무도 안 사는 종목을 샀잖아요. 그걸 보는 눈이 어렵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돈을 많이 잃었거나 이제 시작하는 분은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가들에게 꼭 추천은 이게 미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책인데 내가 40년 만에 읽은 책 중에서 내 가슴을 울려준 책이야. 근데 이 책은 증권사나 단타하는 사람들은 안 읽어줄 거야. 잘 들어봐요. 남보다 더 잘하라고 애쓰지 마라. 대신 다르게 하는 것에 집중하라. 더 잘하는 것에 경쟁이지만 다르게 하는 것은 독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공짜 정보에 투자하지만 돈 안 될 거예요. 돈 버는 고수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베껴서 하는 컨닝구 기법. 그 컨닝구 기법이 딴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부자 돼요. 내가 연구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동창회 나와서 회장하고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걔들은 얼굴이 두꺼워요. 그리고 컨닝구를 잘해요. 어떡하냐? 돈 번 사람 보면 찾아가요. 형님 막걸리 한잔 하시죠. 제가 오늘 저녁은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형님 요번에 뭐 샀어? 그게 바로 두꺼운 얼굴인 거예요. 그다음에 평소에 뭘 해야 돼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평소에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알려주지. 태도에 평소에 막 대브라지게 놀고 막 어른도 몰라보고 까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수를 잘 모시고 명절 때면 문자라도 날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보면은 좋을 때 찾아오고 장나 볼 때 인간들 찾아도 안 와. 그러시면 안 돼.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깨는 과정에 발생하는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무슨 얘기냐? 좋은 주식을 샀는데 50% 빠졌다. 하이닉스 샀는데 50% 빠졌다. 장기 가져가면 떼돈이잖아, 다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50%씩 빠지고 한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 월봉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손실을 나봐야 돼. 50%씩 막 날아가 보고. ETF 사도 50%씩 빠져. 그래도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우상향한다. 국가가 발전한다. 예,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정치 유튜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측하고 그런 말이 많아요. 정치 유튜브 일체 보지 마세요. 정치 유튜브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이 뭐 잘 안 되니 망한다니 뭐 IMF가 요새는 보니까 또 제 IMF가 미친 인간들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수준이 어떤데 IMF가 뭐냐고. 그때는 달러가 없어 그랬고 그때는 세계적인 반도체도 없었고 포스코도 없었잖아. 지금은 예? 세계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작년에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미국에 가느라고 돈을 다 빼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을 조롱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마지막 막차 탈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주가가 너무 싸니까 지금도 싸 우리는.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러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최고 급등이 나왔는데 일본 보면은 2016년에 그 우리처럼 상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지금도 막 가고 지난번에 내가 일본에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화재 같은 주식을 하나 추천했거든요. 법비 산다고 이틀 동안 상한가 쳤어요. 좋은 주식 사야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야 돼요. 돈이 한국에 온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 보고 가죠. 한국에 돈이 오는데 한국 지수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건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높이 클 나무,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출발이 지금 떡잎이 너무 좋아, 한국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장은 많이 가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좀 하고 간다. 그리고 지금 조정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하니까 지수에 영향을 많지만 다른 종목들은 잘 가고 있다. 그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연구해야 되죠. 예. 근데 ETF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사보고 돈 갖고 많이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ETF 들어가 있는 종목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많은 우량주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찾아보면 좋은 종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한국 주식을 조롱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조롱한. 그러니까 모든 개미가 버릴 때 거기가 좀 바닥이고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식 준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많이 사고 있는 또 더군다나 아까 봤던 QQQ 이런 거 많이 사고 있어 ETF. 근데 그런 기술에는 힘 없어요. 이제 국산을 사야 되는데 조금 조정을 기다려서 하든가 사보고 싶으면 조금 사보고 50% 빠져도 참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국,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도 연구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유독 핫한 한국 주식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긍정적이에요. 걔들이 주도주죠. 그런데 너무 올라가니까 신용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말을 하자. 나 많이 올라가면 좀 조정하고 가. 그 얘기하잖아요. 멀면 이동평균선에 수렴하고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블이 꼈다. 늦게 보고 들어온 애들이 신용을 많이 걸어서 까는, 신용 걸면 까. 신용 걸면 까는 장이 온다고. 까는 시간이 필요해. 그 노래 있던데 놀아줘. 얘들아, 아버지 신용은 까고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지? 신용 까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노래인데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울면 안 돼 있잖아요. 울면 안 돼서 내가 바꿨어요. 멀면 안 돼. 자, 멀면 들어오죠? 보이시죠? 피디님. 멀면 안 돼. 멀면 들어와. 자, 그러니까 이런 우량한 종목을 어디에 기다려서 들어올 때 사시는 거예요. 그때는 뉴스가 나빠요. 여러분, 삼성전자 뉴스, 나쁜 뉴스 나와봐. 다들 도망갈 테니까 주가 빠져. 주가 한 반 빠지고 주가는 절반 빠지고 나쁜 뉴스 나와봐요. 어머 어메 어메 1억짜리 계좌가 5천만 원 됐어. 어머나 이러다가는 더 빠지면은 빵이 되겠네. 턱까죠? 이 사업은요. 아무리 봐도 마음의 사업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돈이 날아가는 것 같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기 싫으면 이제 삼성 이런 거 말고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지금도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LX 일렉트로닉 보면 지금 삼성전자 이런 거 못 가고 있지만 예전에 잘 가고 얘였지. 효성중공 전력 관련주죠. 이런 거 보면 지금 15가 나오고 있잖아. 보면 어젠가 그러네요. 오늘 15가 났었네. 오늘 300만 5천 원 찍었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못 찍잖아요. 중요한 건 가는 종목은 신고가 찍고 있다. 하이닉스 보면 2월 26일 날 고점 찍고 아직까지도 그 고점을 못 넘고 있으니까 자꾸 올라오면 누가 때리는 거예요. 그죠? 왜? 신용 걸린 애들이 저기서 다 미쳐가지고 신용 된 애들이 본전 오면 팔라고 하는데 본전이 아직 안 와. 그래서 내 본전 돌려도 기다리는 본전은 쉽게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쉴 때 가는 개별 종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 변동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게 지금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시초가총액 25%, 하이닉스가 15%, 두 개 합하면 40%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거 너무 편중돼 있어요. 두 종목에. 그래서 종합지수가 왜곡돼 있다고요. 그게 조정받을 땐 종합지수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애들이 키 맞추기 6,000포인트에 맞는 키 맞추기 하러 올라와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예. 지수는 6,000포인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데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애들 있다니까 걔들이 지금 올라오잖아. 나도 6,000포인트에 피를 맞추자. 그거 저게 바로 6,000포인트 키 맞추기. 예.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 네버러지 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지수 조정하는 거예요. 네버러지. 네버러지는 신용 쓴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버러지 너무 좋아해요. 네버러지 좋아하면 다 거지 됩니다. 100번 이겨도 거지 돼요. 100번 이기면 뭐합니까? 한 번 실패로 거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 조정하는 건요. 인기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네버러지 그다음에 ETF 네버러지 그거 안 돼요. 요새도 코스닥 네버러지. 그 코스닥 네버러지 하고 코스닥 150 ETF하고 코덱스 그거 좀 코드 번호 좀 적어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수 안 보고 종목만 연구하면요. 코스닥의 대장이 뭔지 아세요? 이걸 꼭 보고 가야 돼. 코스닥의 대장이 보면 삼천당이에요. 교회 같아. 우리 회원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삼천당.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셨어요. 삼천당이. 에코프로 이런 애들 다 깨갱 내려갔어. 삼천당. 여기 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코리아 서키트 이런 거. 오늘 신고가 났네요. 그죠?
오늘 15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성중공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비치로셀. 오늘 15 났네요. 가는 종목은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가는 종목, 키 맞추러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코스닥에 시가총 1위 3천당이 신고가 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래소 갈 때 못 갔잖아요. 거래소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코스닥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아셔야죠. 코스닥이 왜 가지? 거래소 갈 때 못 가서 얘도 키 맞추러 가는 거예요. 함전 시가총 1위가 간다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코덱스 네버러지 코덱스 네버러지가 아니야. 코스닥 150 네버러지 코드번호 코스닥 150 ETF 두 가지 좀 적어줘. 코덱스가 아니라 코스닥 150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이건 꼭 중요한데 이게 코스닥 네버러지예요, 네버러지. 근데 코스닥 네버러지를 잘 보면 고점을 못 넘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버러지 말고 그냥 코스닥 있잖아요. 150 ETF. 그래서 쓴 사람들은 정고점을 코스닥이 넘어갔는데 아직 고점 못 넘어오고 있죠.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예상 안 한 거 그냥 코스닥 지수 따라간 거예요. 150 지수. 이건 돌파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레버리지 쓰면 지나갈수록 까먹고 있다. 수수료가 비싸서. 아까 레버리지는 보니까 고점을 못 넘었는데 이거 레버리지는 전 고점 못 넘었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손해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걸로 배를 사시면 되죠. 왜 레버리지를 사요?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외상으로 사겠다는 그 레버리지. 한국 사람들 아주 나쁜 근성이 있어요. 미국의 TQQ도 마찬가지 3배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 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손해예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딨어? 나는 이제 가인 투자가들을 부자 만들어주는데 이제 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쓴소리도 잘하고 욕도 잘해요. 왜? 여러분을 비유 맞춰주려고 하는 건 유튜버 중에서 조회수 누르니까 고객님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욕합니다. 이런 그딴 더러운 마음을 먹으면서 무슨 주식 투자를 해. 가! 나 그러잖아요. 저는요 내버려지 쓰고 그런 사람들 내 강의 들어오면 가라 그럽니다. 왜냐면 어차피 너는 깡통 날 거니까. 신용 쓰는 사람들 오면 다 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깡통 날 거거든요. 내가 해봤더니 그래요. 예. 그래서 네버러지를 안 쓰는 거를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수익 나가기 고수로 가는 거예요. 고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죠? 신용 융자 안 쓰고 마이너스 통장 안 쓸 때 여러분이 그걸 쓰면요. 이렇게 장 조정하는 날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쌀 때 팔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뭐죠? 내가 잘못 설정된, 내가 욕심낸, 내 돈보다 많이 살라고 하는 그 심리가 떨어지는 날 오늘 같은 날 그럼 신용 걸어봐. 아직 며칠 더 빠지면 그때 한번 써보라고. 패닉 쓰는 자리에서는 신용 쓰래도 못 씁니다. 그런데 쓰면 부자 돼요. 코로나 같이 막 왕창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사보세요. 바로 돈 되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언제? 패닉 셀 할 때. 현찰도 못 사. 그때 또 컴퓨터 끄고 보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장 나쁘고 그럴 땐 다 팔고 도망가 있어요. 아주 간사한 게 특히 인터넷 여러분 얼굴을 못 보잖아요. 지가 좋을 때만 와. 지가 좋을 때만 HTS 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HTF를 매일 키면 안 돼요. 모바일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언제 봐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장이 살아있을 때 보면 안 돼요. 장이 죽어있을 때. 예를 들어 저녁에 보신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거죠. 여기 프로그램에 예약 거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에다 딱 맞춰서 예약 걸어놓고 일만 하세요. 그럼 다 와서 조정해갖고 다 사주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치 정해놓고 거기 가면 다 나가서 팔려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하이닉스 봤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하는 주식들은 다 우상향합니다. 어디다 설정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팔려요. 근데 가는 종목을 왜 팔아요? 계속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버러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쓴소리 했는데 이 방송 들으면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10년 20년 나를 따라다니더라고. 그건 가족이야. 내 방송도 쓰면 이제 가. 그리고 깡통 남은 나중에 생각은 그때 그 영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인기 있는 종목 사지 말라고 했는데 죽고 배고프면 생각난다고. 여러분의 쓴소리를 들어야 성공합니다. 그 외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 종목 있으신가요? 요즘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인기 없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건 인기가 없더라고. 푸득푸득 개미도 안 사가. 그다음에 삼성 로봇 레인보우 로봇인가 이런 건 개미도 안 쳐다가 악재가 나왔어. 뭐 막 악재가 나와서 주가 쭉쭉쭉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관심을 줘야 되고요. 지금 가고 있는 종목에서는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막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들어올 때 좀 깎아주면 사시면 되겠죠. 이게 보면 여기도 들어왔다 가잖아요. 예, 이것도 들어왔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다 가는 거니까 따라갈 거예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ETF 태양광 ETF 457990 ETF 좋아요. ETF가 이런 거는 좀 마이너스 나올 때 좀 사보면 조금씩만 공부 차원에서 사야지 많이 사면 안 되고요. 네, 이런 종목을 관심으로 좀 가지면 될 것 같은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월봉이에요. 이거는 태양광 플러스 태양광 요건데 코드 번호가 457990이네요. 그죠? 네, 이런 거 조금 관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데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종목을 꾸준히 담고 오랫동안 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전략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그냥 사이닉스 봤잖아요. 2000년에서 26년간 들고 가야 되고 삼성전자 40년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매매 밑장 빼고 윗장 파는 거. 밑장 빼서 싸게 사서 비싸면 그 화토에서 뭐 밑장 빠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이 통하지 않아요. 잔머리는 주식시장에서는 다 잃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연구해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돈 다 잃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사놓고 뭐 샀는지 몰라서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사놓고 모바일 지워가지고 비밀번호 몰라서 못 파는 사람. 여러분, 이 HTS 여기 다 지우세요. 그래서 주식으로 부자 되는 거는 주도주를 사놓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어요. ETF도 좋아요. 엉덩이가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기 매매를 유혹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강원랜드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두 개지 있어요. 투자, 장기로 투자하는 거고 하나는 단기 매매하는 강원랜드 같은 게 있다는 거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거 한번 보고 가죠. 이게 40년 동안요. 볼까요? 얼마나 올라갔나 보세요. 저 바닥이요. 300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4만 원이 고점이 64만 원 찍었네요. 그러면은 300원이 3천 원이면 10배, 3만 원이면 100배, 30만 원이면 1000배, 2000배 넘게 갔어요. 근데 1억 원이 사면 몇 주 주나요? 1억으로 300을 나눠보세요. 근데 말이에요. 저 때 만약에 1억 원치 사놨다면요. 1억이 2000배 올라가서 2000억 되고요. 배당이 10,000원 줬어요. 그럼 그 배당이 얼마야? 30만 주면 30억이죠. 1년에 집세가 30억, 1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짜리 집이 2천만 원에 올라가고 집세만 3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 투자하는 엄마들, 아빠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나요? 부동산 집세가 여러분 1년에 막 월세가 30억씩 나오나요? 가까운 예로요. 우리가 또 했던 종목이 있어요. 현대차. 자, 우선주 샀었거든요. 이런 건요. 아, 이거 리먼 사태 때 11,000원 했어요. 11,000원. 그때 우리가 샀어요, 이거를요. 그러고서 혜은이의 띠띠빵빵을 불렀죠. 띠띠, 띠띠, 띠띠빵빵, 띠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외로우니까 불러서 11,000원 사는데 이게 30만 원 찍더라고요. 바로 이거요. 1억 원 이상은 아파트가 한 채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를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단기로 매매하시면 절대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주식, 버핏이 보니까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 보험 얘기했잖아요. 일본 보험. 아, 여기 나왔네. 아, 참. 도쿄마린을 내가 얘기해 놨더니 이게 도쿄마린이 상을 두 번이나 쳐버리네. 지랄하고. 이래도 되는 거야? 자, 월봉으로 보면 도쿄마린도 수십 년 올라가는 정도.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할까? 좀 짧게 나오는데요. HTS가 지원을 안 하네요. 그래서 보험주도 하나의 장기 보러 가는 주식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보면 좋은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단기 팔아먹으려고 사지 말고 장기 보유하려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 많이 사지 마세요. 조금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불렀던 현대차 샀을 때 불른 노래가 뭐냐면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혜은이의 띠띠빵빵 그런 노래를 막 세뇌를 시킨 거야. 그게 현대차가 얼마나 좋아요. 예, 싸고 현대차 사서 전략된 돈으로 현대차 주식을 샀으면 그냥 부자 되는 거죠. 전부 바닥에 보면은 전부 아파트 가보면 전부 외제차 사가지고 낭비하고 부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품 많이 써야 됩니다. 국산품 쓰고 이직이 뭐예요? 현대가 번 돈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BMW, 벤츠 사면 그 돈이 한국에 남아요? 독일에 남죠.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980년대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 신축부에 룸사롱 가면 많이 일했습니다. 요즘에는 저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자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서 일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여자들이 해외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외제 타서 쩡쩡 거릴 거예요? 전략하셔야죠. 가방은 또 왜 그렇게 외제 가방을 좋아해?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하는 운동이 작년부터 했구나. 국산품 애용! 야, 국산품에서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죠. 여러분이 막 흥청거리 써버리면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여러분 자식들이 나중에 알아 어디 가서 일하게 될지. 정신 차려. 옛날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 알아요? 우리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져준 거요. 아셨죠? 정신 차리고 국산품 애용합시다.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들어올 때 사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보면은 평소에 연구하고 있으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거 사는 거예요. 현대차 들어오면 사는 거죠. 보세요. 현대차를 연구하고 있다가요. 지금 같은 경우 들어오면 이런 데 좋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 좋아. 그 다음에 2002년 장 나쁠 때 들어와. 또 들어와. 계속 좋잖아요. 이제 이번 조정에서 또 들어오면 또 좋겠네요. 그럼 현대차 사면 되죠. 뭐 우선주만 좋은 게 아니라 본주도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이 조건을 찾지 마시고요. 장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인기 있던 종목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써먹은 거, 2차 전지 같은 거, 에코프로 BM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시세를 내고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앞으로 큰 시세 없습니다. 옛날에 OCI가 그랬어요. 많이 태양광으로 사실 지금보다 그 옛날에 태양광이 유명했었어요. 그때 태양광 시절에 OCI가 태양광 대장했거든요. 500원짜리가요. 약 1000배 갔어요. 52만 원, 5천 원 갔는데요. 이게 조정이 2만 원까지 오더라고요. 50만 원이 날라갔다니까. 500원짜리가 50만 원 가니까 전부 태양광, 태양광. 막 산에 가면서도 태양광, 술집에서도 태양광, 소양강 처녀 태양광 뭐 노래를 부르고 그냥 안지나 서나 태양광 얘기. 저번엔 2차 전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술상 친구들 직장에서 떠들어대고 그러면 그 종목 다 파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55만 원이 작살나는 거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옛날에 두산 중공업이잖아요. 이것도 옛날에 아주 시끄러웠던 종목이에요. 이게 14만 6천 원, 5천 원 갔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얼마까지 떨어져? 그거 잘 봐요. 2천 원까지 떨어지더라고. 14만 5천 원짜리가 14만 3천 원이 날아가고 2,100원 남더라니까. 이게 시세예요. 꺾이면 죽어. 추세가 꺾이면 죽는 거예요. 대시세를 내면 그리고 2천 원보다 다시 또 지금 뛰어 올라가죠. 그래서 추세가 꺾이면 일단 여러분들 추세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추세 추정 전략이에요.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월가의 큰 손들도 다 이 추세를 공부하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큰 시세를 내고 추세가 꺾여진 종목. 자, 그럼 이 추세를 보면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가 살았을 때, 추세가 꺾였을 때, 추세가 다시 살았을 때, 요거만 추세만 연구해도 여러분 부자 돼요. 알겠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개인 투자자도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나를 돈을 많이 벌어주고 우리 제자들도 나를 컨닝한 사람도 많이 벌어준 게 미래에셋증권 증권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옛날에 80년대에 주도주 했어요. 주도주. 근데 주도주 한 놈이 또 주도주 하네. 주도주 한 놈이 또 주도주 해. 그때 올라갈 때 모습이 지금 똑같죠? 주도주는 갈 때 모습이 그죠?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가요? 88년 올림픽 때 상투 쳤잖아요. 그래서 90년대까지 90년에 두 번째 상투 치고요. 그래서 2020, 35년 만에 대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세를 난 종목을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리면 모양이 나오면 옛날을 생각하고 기업 분석을 해보면서 사야죠.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주도주로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번에 상해 갔는데 상해에서 그 배를 타고 저녁에 유람선을 타고 저녁 야경을 보는데 빌딩들이 상해가 엄청 많은 그 기업들이 빌딩에 불을 켜놓고 자기 회사 홍보를 하는데 그중에 미래에셋이 깜빡깜빡 빛나더라고. 야, 우리나라 증권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미래에셋만 보이네. 그러면 미래에셋은 우리 동남아에서 금융회사가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보고 왔는데 차트를 보다 보니까 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미래에셋이 잘 나가겠네. 그래서 미래에셋 많이 사가지고 다음에 내가 이제 미래에셋 내가 산 계좌를 한번 아직도 안 팔았어요. 네, 보여드리고 미래에셋 사다 보니까 ETF도 코덱스보다 미래에셋에서 나온 타이거 200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타이거 분석합니까? 코덱스는 1년에 1억이면은 15만 원 정도의 보수가 나가는데 타이거는 5만 원 나가더라고요. 1년에 10만 원이 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코카콜라를 매수한 워런 버핏이 펩시콜라 마시대? 펩시콜라? 펩시콜라 마시냐고 코카콜라 마시는 거 봤잖아요. 그럼 부자 아빠는 미래에셋에서 돈을 벌었으면 ETF 어딜 사야 돼요? 미래에셋 ETF 타이거. 알겠죠? 미래에셋이 타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차를 사면 현대차를 타야지. 위제차 타면서 현대차 주식 사는 애들. 예? 미래에셋에서 돈 잔뜩 벌게 해줬더니 지랄하고 ETF는 딴 거 사는 애들. 주위에서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거니까. 알죠? 자기가 사는 주식을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요. 주도주들은 멀리 갑니다. 주도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초보자들은 미국의 이제 S&P 500, 한국에서는 타이거 200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S&P 500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S&P 500이 얼마나 오랫동안 갔나 보고 그래도 많이 가면 조정을 합니다. 조정 다음에 사야 되겠죠. 지금은 새로운 출발을 한 게 한국 시장이니까 타이거 200에 대해서 연구하시는데 타이거 200을 매주 10만 원씩 그죠? 매주 10만 원씩 한 달이면 4, 50만 원씩씩 월급 받아서 좀 여유 있는 사람 100만 원씩 매달 모으는 거야. 지금 높지만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계속 모아보는 전략. 연세 많은 분들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러면 아주 자식들이 그리고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면 자식들이 나중에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S&P 10몇 년 올라가듯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먼저 ETF부터 연구하라. 그 다음에 책을 하나 추천드리는데 ETF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 다른 책 읽지 말고 이 책 읽고 다른 종목 보지 종목 연구하지 마.
ETF만 연구해.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은데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종목 사면, 뭐, 지금 하이닉스, 삼성, 그 큰 종목을 사는데도 지금 불편하잖아. 왜? 종목이니까. ETF를 사실, ETF에 대한 설명을 이 존보글이라는 분이 장시자요. 그럼 읽어보죠.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좋은 종목 찾기는 막 큰 풀 중에서 하나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비교적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는 매우 드물고 장기적 주식시장 평균 웃도는 그야말로 최고의 펀드를 고르는 행동은 건초더미의 바늘. 그러니까 펀드들이 종합지수를 이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펀드에서 우량한 펀드를 찾지 말고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더미를 아주 다 사버려라. 여기서 건초더미라면 ETF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버골의 책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노후에 편안하실 겁니다. 부자빠는 앞으로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 책들을 추천드리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개별 종목 너무 어려워요. 개별 종목 여러분 마음이 너무 울렁울렁 그래요. 개별 종목 사봐. 멀미나지. 그러니까 이런 ETF를 딱 사가지고 가져가고 워런 버핏도 그 펀드 매니저한테 내기했잖아요. S&P 500 하고 살 테니까 너는 펀드 매니저 너는 종목 잘 사갖고 나하고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버핏이 이겼어요. 그 ETF가 이긴 거야. 그래서 어지간한 시원찮은 펀드는 ETF 이기지를 못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금 시장은 6천까지 올라온 조정 국면에 진입한 거죠. 이제 지수가 2천대에서 6천대까지 갔다는 건 세계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온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용도 쓰고 외국계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언제나 주가는 갈 때 단기 급등하면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개인 투자가들 너무나 내버려지 신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신용을 많이 쓰면은 약간의 조정과 실망스러운 투매를 유발하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책들 읽으면서 이 주식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내가 접할 건가, 어떻게 이 사업에서 내가 성공할 건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남의 얘기를 듣고 뉴스나 무슨 유튜브에 떠들어 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높은 데 사셨잖아요. 왜? 그게 바로 유튜브 보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23년 7월에 2차 전지도 고점에 잡을 때 보면 지나보면 다 뭐죠? 여러분이 들었던 것. 그래서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귀가 너의 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거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좀 할게요. 지금 보이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인데 고스피도 보면은 뭐 2000대에서 갑작스레 6천까지 단기 급등 나오니까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게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세게 올라간 장이 하루아침에 막 내려오지 않아요. 요새 조정 세게 하지만 드론들로 하면서 아마 우상향할 거고요. 종합지수 그렇고 삼성전자 보면 공부가 됩니다. 삼성전자를 40년 차트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이 삼성전자 40년 동안의 차트거든요. 언제나 장이 뜨거우면 좀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버블이 나죠. 버블이란 무엇이냐? 이동평균선부터 멀어진다. 이 하단부에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걸로부터 멀어지면 이격이 나고 단기에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급등하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급등하면 내려오죠. 급등하면 내려와요. 급등하면 내려옵니다. 이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는 가격을 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집단화가 이루어졌느냐, 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왔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동평균선에 뽀뽀하러 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격 조정이다. 버블난 풍선이 터지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서두를 때가 아니고 차분히 좀 기다리든가 책 읽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좀 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도 보죠. 삼성 하이닉스도 보면 2000년대 망했던 회사잖아요. 2,300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좀 계산이 안 나오죠. 2만 5천 원 10배, 25만 원이면 100배잖아요. 2,500원 잡고 10배 25만 원, 100배, 10배 2만 5천 원, 100배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40배 갔네, 곱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자고요. 인기가 많을 때는 이렇게 급등 나오지만 다시 많이 빠지죠. 5,700원대. 여기 한 3만 원대 갔을 거예요. 3만 원대 내서 이렇게 빠지면 욕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종목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어서 눌러서 하면서 간다는 거. 또 하이닉스는 굉장히 공부자료예요. 망한 회사잖아요. 망한 회사에서 대박 난다. 요걸 공부하시고 여러분 돈을 모아놓고 계속 공부하시면 이따다가 망한 회사 하나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망한 회사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거기만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목이 10개를 산다 그러면 한 종목 정도는 망한 회사를 사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보면 단기에 많이 오르면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폭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5만 원 갔다가 절반 빠지네요. 50%씩 아주 50% 빠지면 신용 쓴 사람 깡통이에요. 그래서 50%씩 빠진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경라면은 좀 신용 말고 현금으로 사서 수익 난 사람은 단기에 이익 실하지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와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기로 보면은 어때요? 100만 원 가잖아요. 우량한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연구 과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닌 것들은 연구 과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직 검증된 덜 된 회사들이니까 검증된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공부 자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떠먹여주는 TV에 구독 누르시고 영상 차분히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갈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 공부하시고 가시죠. 지금처럼 미국 이란 충돌과 유가 급등이 동시에 오는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어때요? 들랑달랑하죠. 이게 보면 뭐 니먼 사태도 오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 사스 전쟁도 있었고요. 어려운 시기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물건이 싸. 자,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물건이 쌀 때 사야 되는데 요번에 하이닉스 100만 원에 산 사람들 잘한 거 아니죠? 저 아래 10만 원, 7만 원 할 때 뭐 하시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때서 살아와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 다 손실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높은 데 입학하시거든요. 남이 먹었다 하면 그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요. 높은 데 오셔도 좋다고요. 작은 금액으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르는 사업이니까 내가 공부하는 자세로 조금만 투자해 보겠어라고 조금만 사셔서 실패를 보세요. 초보자가 오면 다 돈 잃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막 나눠주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큰 돈들이 많이 빠지면 사고요. 큰 돈들이 끌어올려서 개인 투자가들이 몰려올 때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 게임은 큰 돈의 게임이지 작은 개미 투자가 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차트가 얘기하죠.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어려울 때 주가가 많이 빠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악재가 나올 때 물건이 싸구나. 전쟁 날 때 물건이 싸구나. 요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다리면 사업이요. 마음의 사업이고요. 또그 오랜 동안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 마음 고통의 사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음 수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에 팔려고는 이 단기 매매 전략이든지 이런 얄쌍한 전략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다 뺏길 겁니다. 제가 연구해 보면 저도 20년 동안 깡통 생활했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 다 잃으니까요. 자동차도 다 팔고 걸어 다니면서 보험 팔았어요. 종잣돈 만들려고. 여기도 지금 주식 2, 30년 된 분들은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깡통 난 분들. 그 2, 30년 깡통 나고 나면요. 재기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종잣돈을 만들려면요. 노동해야죠. 그래서 젊을 때 깡통 나야지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은 절대로 깡통 나면 안 됩니다. 복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걸 내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연세 많은 분들은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 우량주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ETF예요. 그 ETF가 이제 코덱스 200 또는 타이거 200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지금까지 코덱스 200도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종합지수하고 똑같은 움직이거든요. 그럼 지금 저 밑에 있을 때 쌌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뭘 좋아해요? 좀 기다려야죠. 좀 사보고 싶으면 조금 사서 손실 나더라도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자, 한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ETF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데 근데 우상향하더라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투자가도 되는데 큰 돈을 들어가셔서 많이 조정하면 우울증 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울증 사업이에요. 모르면. 근데 이 주식이라는 투자를 돈 내고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그다 우울하고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많이 빠지면 골짜구니 제일 쌀 때 팔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한 사업이에요.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요. 50% 빠지면요. 다 도망가요. 여기 있어요. 갖다 드세요. 저 조금 빠지면요. 중간쯤에서는 버텨요. 그래도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자식한테 물린다는 소리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많이 빠지면 다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TF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작은 돈으로 모아가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매 알바하면서 돈을 번다. 직장 다닌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ETF 모아가기. 뭐 많이 벌 거 없어요. 일주에 10만 원씩. 한 달에 한 50만 원씩만 모아시면
한 10년, 20년 모으면 여러분 노후 자금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서둘 때가 아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장에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수를 땡겨놔서 돈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이따 내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이란 충돌 이후 돈이 향하는 섹터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돈은 한국에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이머징 시장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핫한 종목들을 좀 보면 되겠죠. 미국의 핫한 종목,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은 지금 2년 동안 보면 관계 없어요. 한국 주식 아까 보면 한국 올라갔잖아요. 얘들은 그냥 많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종목이 이 종목하고 테슬라잖아요. 이거 보면 2년 동안 관계 없이 맨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 기술주들은 지금 너무나 그동안 시세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이것도 보면은 테슬라 얼마나 많이 시세 났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시세가 많이 나면 쉬었다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보면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한 500배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건 0.4불에서 한 500배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는 돈이 빠지고 외려 이머징 시장 그중에서 한국에 제일 많이 온다.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한국을 연구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주도주 제재를 잡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빠도 많이 벌었지만 부자빠를 따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따라하는 게 커닝 기법이라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한국에 연구할 때가 지금 이번에 버핏이 또 일본에 보험회사를 사셨더라고요. 버핏이 보면은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시장도 상당히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자금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가장 믿을 만한 신호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믿을 만한 신호가 아니라 전 세계의 큰 돈은 월가에 있거든요. 그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먹는 거예요. 2007년에 중국 가서 해먹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로 2008년에 장 고꾸라진 데부터 시작해서 미국 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QQQ나 S&P를 보면 아시잖아요. QQQ 이런 것들이 ETF거든요. 미국 ETF. 2008년에 20불 정도 했었는 모양인데 637이니까 한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30배나 올라갔잖아요. 십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 한번 들어가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요. 근데 지쳤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사람들까지 전부 전 세계 살아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국면을 잡아가지고 더 가길 바라는데 미국의 큰 손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죠. 버핏만도 일본으로 가죠. 드러크 밀러는 한국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큰 손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의 큰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나 보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달도 차면 기운다. 많이 올라가면 조정받고요. 조정받으면 또 싸져요. 그러면 또 그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뭐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신용을 많이 샀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나갈라나 모르겠네. 신용 보는 게 중요해요. 신용은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안 나오네. 이게 나가는 방법이 없네. 지금 삼성전자 신용이 3조예요. 3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이닉스 2조 5천억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두 종목에 전국의 개미들이 전부 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이 5조가 넘는다면 현물까지 하면 10조 넘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 공매도 치니까 지금 종합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뒤따 때려버리면서 지금 약하죠. 이게 다 뭐냐면 개인들이 패는 다 보여진다고요. 신용 쓴 게. 그래서 가두리 전략이다. 가둬서 주가를 스물스물 가두면 그 신용 매물이 쏟아질 때 얘들은 청산하고 다시 땡길 겁니다. 그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1년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21년 1월에 상투 쳤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끝나는 데가 잘 보세요. 21년 상투가 여기에요. 여기 21년이 여기 9만 6천 원 찍고 그때부터 조정을 들어가는데 이거 굉장히 잘하고 공부 잘하거든요. 21년부터 22년까지 조정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22년 9월까지 조정했어요. 가격이 9만 6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9만 6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50% 빠진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주가를 기다려야 된다. 여기 오면 또 아무도 주식한다 소리 안 해요. 이렇게 빠지면은 주식한다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봤을 때 내가 물어보죠. 지금도 주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많이 기다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힘이
길고 책 읽고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 됩니다. 문제 이 사업은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음을 닫고 그러시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용 쓰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신용 쓰는 건 치명적입니다. 개인 투자가 신용을 썼다는 것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거든요. 많이 오를 때 사고 모두 분위기가 핫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신용을 쓰고 싶을 때가 고점이에요. 내가 40년 주식을 연구했거든요. 신용 쓰고 싶을 때가 저는 뭐 신용을 쓰다가 깡통이 나서 다시는 신용을 쓰지 않죠. 잠실 아파트도 팔아가지고 주식에서 다 잃었으니까요. 지금 그 잠실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 와서 돈을 잃어야 깨달음이 와요. 처절히 돈을 잃고 보험을 팔면서 배가 고픈데 짜장면 먹을 돈도 없이 걸어 다니면서 종잣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멸시를 받고 고생할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덤벙덤벙 주식시장에 오면 쉽게 돈을 벌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다 뺏길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시장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 투자가 돈을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작은만 돈으로 조금씩 내가 이해하고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ETF 같은 거를 조금씩 내가 매주 10만 원씩 저축하듯이 ETF 사시면 됩니다. ETF는 올라가나 내려가나 계속 사도 돼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 무상히 할 거니까. 근데 떨어질 때 기분이 나빠. 예를 들어서 ETF를 샀는데 2년 동안 계속 빠져봐라. 욕 나오지. 여기 보면 삼성전자 빠질 때 ETF도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ETF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등이잖아요. 25%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는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그게 막 다 욕심이거든요. 탐욕. 남이 돈을 갖고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더 공포스럽고요. 신용을 쓰면요. 주가가 한 25% 30% 빠지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증권사가 그냥 팔아줍니다. 그러면서 또 매매를 한번 시키죠. 그래야 또 증권사 먹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신용이라는 병에서, 레버리지라는 병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깡통 날 겁니다. 깡통이 나야, 아, 레버리지는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댓글 다세요, 밑에다가. 상법 개정 이후 증권주 지주사 조정이 있었는데 주주환원 정책 수혜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제 주주 환원은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주가에는 엄청 호재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잘 안 돼서 외국계 펀드들이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뭉태기 돈이 들어올 거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보면 그걸 하고 나서 근데 버핏이 지금 일본을 매수하네 지라고. 그래서 일본 매수할 때 나도 따라 했었는데 일본 주식 산 것 중에서 정말 마르베니 대박 났어요. 마르베니 이거 내가 샀는데 따라 했는데 이거 사가지고요. 고생을 또 많이 했죠. 여기서 샀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더 샀어요. 또 돌아파기 전에 또 샀어요. 그때 수익 많이 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 일본의 상법 개정이 일본 시장을 끌고 지금도 버핏이 보험주를 사는데 한국을 안 사고 일본을 사네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 큰 호재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네, 니케이 지수가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조정 올 겁니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올 때마다 좋아하셔야 돼요. 조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전쟁 이슈 이런 걸로 쭉쭉 빠지면 그냥 돈 갖고 기다렸다 들어가 사시고요. 살라고 마음먹었던 종목들 사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됩니다. 니케이가 그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르벤이죠. 마르베이도 완전히 걸레가 됐다가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한국에 지금 우리 주도주들이 보면 이 정보점 돌파 요거 이런 데 서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올라가 또 가고. 이 마르벤이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뭐라 그럴까 우리 시장의 차트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꿈을 가지세요.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가 현대건설 같은 원전 관련 기업 주가에 계속 호재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현대건설하고 이제 뭐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는 이제 현대건설이 아마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이 기술력을 많이 가지니까 한전 자회사에서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그 차트 보면은 망한 회사예요. 현대건설은 공부 자료입니다. 현대건설을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2만 원대부터 산 2만 원대. 그리고 공개로 내가 추천한 데가 여기 어디일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저의 계좌도 현대건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다음번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빠지면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 원전 관련주에서 현대건설도 망한 회사예요. 옛날에 망해갖고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들어서 다시 눌러서
다시 올라가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망했다가 올라오고요. 망한 회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자, 한국전력이 여기 보면 이제 2만 원대부터 내가 2만 6천 원, 그렇죠? 2만 7천 원대 여기서는 공개 추천했네 내가, 그죠? 여기 공개 추천한대요. 그랬더니 많이 올라가니 여기서 막 사가지고 막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니 조정 들어오니까. 언제 사야 돼요? 조정 들어올 때 사야죠. 이동평균선 잘 보세요. 멀면 들어옵니다. 그 노래를 내가 만들어요. 멀면 안 돼. 크리스마스 캐롤에 울면 안 돼 있잖아. 이건 멀면 안 돼. 아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량주들의 주도주. 아까 미래에셋증권도 저가주 했잖아요. 현대건설도 코로나 때 18,000원. 미래에셋증권은 3,000원 했나? 미래에셋 3,400원. 지금 76,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기에 매수 맥자리가 보이는데 그건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일봉에서도 보여요. 피지컬 AI와 로봇 기대감으로 오른 현대차 LG전자 흐름 속에서 로보틱스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정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한 네임보 로봇이나 현대건설 같은 거를, 현대차 같은 것을 좀 더 감봉을 가져야 될 거고요. 이 차트죠. 이게 조정 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건 만지시면 안 돼요. 다 해먹고 난 자리 파동 5파 나오면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테오전 같은 것도 지금 시가총액 1위였다가 밀려났죠. 시가총액 코스닥에 1등 갖다 밀리면 그거 안 좋더라고. 그런 회사들이 보니까 나중에 오래오래 동안 못 가. 그래서 시가총액 1위까지는 좋은데 이 시가총액 1위에서 물려날 때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죠? 유가 상승이 하이브리드차 수요를 키워서 현대차 기아의 실제 수혜가 될까요? 당연히 수혜죠. 왜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는 좀 충전해야 되고 저번에 불나니까 전기차에서 또 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카가 좋은 게 뭐냐면 고속도로 요금도 싸고 공영주차장에서 또 할인해 주더라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가 앞으로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를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국면에서 삼성전기 같은 부품주도 큰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부터 삼성전기가 수익을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부터 삼성전기를 지금 우리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 단기에 급등 나왔고 그 주가는 언제나 그 신용을 많이 들어가면 좀 쉬어가는 거니까 소외받은 삼성전기가 더 앞으로는 좋은 시대를 낼 것 같다 생각하고요.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고 가죠. 삼성전기를 여기 보니까 이게 엊그저께 시고가 나더라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시고가 못 났는데 시고가 났다는 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시고가 못 나는 종목은 조심해야 돼. 1등주들이 시고가 날 때 그 종목 따라가야지. 시고가 못 나면 그쪽이 맥힌 거예요. 남들이 신고가 날 때 신고가 나야지. 대장주가 신고가 못 났다. 그건 대장에서 탈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가 못 난 것보다는 신고가 난 삼성전기를 앞으로 더 좋은 시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빠입니다. 만약 질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오늘 유튜브 끝까지 다 보세요. 당신이 가난하다면 오늘 강의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식 입문하면 99% 가져온 돈 모두 시장에 잃더라고요. 주식시장에 처음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입니다. 가난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가난이 질병이 치료됩니다. 제가 주식으로 지독하게 가난했으나 책을 통해서 공부했고 가난을 치료하고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난한 투자자에게 치료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들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투자의 비법, 그거 이따 공개합니다. 이 비법으로 따라한 저희 제자가 6천만 원으로 10억을 또 만들었어요. 자,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난하다면 지금 오토바이 타고 고생을 하신다든가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결국 공부만이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도박과 투자라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반드시 도박과 투자가 있어요. 도박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도박은 단기 매매는 여러분의 돈을 다 가져갈 겁니다. 장기 투자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장기로 보유한다는 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많이 모방하세요. 워런 버핏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부자빠의 유튜브 강의와 저희 제자들 계좌를 많이 공개할 테니까 그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40년 주식 투자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요. 여러분 계좌를 살찌려면 주식 얘기하는 전문가의 빨간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가 계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 공개를 봐야 돼요. 계좌 공개 못 봤으면 여러분 계좌를 못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국장 탈출이라고 집단화됐잖아요. 그리고 국장 버리고 미국 갔는데 국장이 급등 나오죠.
그런 집단화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외로운 투자가 되셔서 이번 한국에 큰 장 왔을 때 물론 단기에는 큰 장이 와서 조정이 와 있지만 조정이 끝난 다음에 좋은 수식을 낼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